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재능도 있고 노력도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삶을 지배하지만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그 숨겨진 패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한양예술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연주자들이 모인 오케스트라인데 뭔가 이상해요. 연주는 엉망이고 지휘자는 분노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아무도 그 진짜 이유를 모릅니다. 바로 이 지점. 재능만으로는 안 될 때가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 발목을 붙잡는 보이지 않는 힘, 일종의 심리적인 덫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 불협화음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볼까요? 이 오케스트라를 흔들고 있는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보면서 이들의 개인적인 고군분투가 어떻게 전체의 하모니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지형이라는 학생이 오케스트라 블로그에 글을 하나 올려요. 정말 잊고 싶은 기억들을 다른 차원에 싹 넣어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철학적인 질문 하나가 단원들이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는 예상치 못한 창구가 되어줍니다. 지영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글이 바로 심리도식 치료에서 말하는 삶의 덫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문을 활짝 열어버린 거죠. 삶의 덫이란 건 뭐냐면요, 어린 시절에 만들어져서 평생에 걸쳐 계속 반복되는 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동 패턴을 말합니다. 자, 첫 번째 고백이 올라옵니다. 오케스트라의 첼리스트인데요. 그녀의 이야기 속에는 아주 깊이 뿌리박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상이라는 친구인데요. 혼자 연습할 땐 정말 완벽 그 자체예요. 그런데 합주만 시작하면 이상하게 자기 소리를 못 듣고 자꾸만 혼자 연주하는 것처럼 박자를 앞서 나가서 전체 조화를 깨트리는 거죠. 결국 상이가 지영에게 털어놓은 기억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주 중요한 국제 콩쿠르였는데 자기 차례 바로 직전에 너무 불안해서 드레스를 입은 채로 그냥 뛰쳐나와 버렸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바로 실패의 덫의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과거의 그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나는 무능하고 결국엔 실패할 거야 라는 아주 강력한 믿음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 현재의 연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다음은 수석 플루트 연주자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그의 연주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데요. 그 뒤에는 아주 무거운 죄의식의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휘자는 재능 있는 동진이 때문에 정말 답답해 미칠 지경이에요. 아니, 솔로 파트인데 왜 소리를 쭉 뻗어내질 못하고 꼭 배경음악처럼 연주하냐는 거죠. 주인공이 되어야 할 순간에 자꾸만 뒤로 숨어버리는 겁니다. 동진이가 고백하는 기억은 정말 가슴 아픈데요. 어린 시절에 자기가 정말 아끼던 강아지가 눈앞에서 차에 치이는 걸 봤대요. 그런데 너무 무서워서 그 사실을 어른들한테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거죠. 바로 이 사건이 동진이를 죄의식의 덫 안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 나는 나쁜 아이고 벌을 받아야 해 라는 강한 믿음이 생긴 거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할 순간에 자꾸 움츠려드는 건 바로 이 죄의식이 자기는 주목받을 자격이 없다고 속삭이기 때문이었어요.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더 많은 학생들이 블로그에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하면서 오케스트라 안에서 뭔가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됩니다. 어느 날 지휘자가 문득 깨닫습니다. 단원들 사이에 예전에는 전혀 없었던 어떤 끈끈함, 그러니까 강한 유대감이 생겨난 걸요.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아, 너도 그랬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면서부터 이 바라바라닿던 학생들이 헌법적으로 진짜로 연결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무슨 마법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마지막 연주회에서 이들의 음악은 예전엔 절대 찾아볼 수 없었던 단 한 가지, 바로 하모니로 가득 차서 공연장을 가득 메웁니다. 이 장면이 정말 중요한 걸 보여주는데요. 바로 서로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불협화음을 아름다운 화음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지를요. 이 오케스트라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보이지 않는 패턴, 즉 삶의 덫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 덫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심리도식 치료에서는요, 이런 자기 파괴적인 패턴들을 보통 5가지 큰 영역으로 나눠서 봅니다. 예를 들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절과 유기, 상의처럼 늘 실패를 예상하는 실패와 무능함, 그리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한계 부족, 남의 인정에 목매는 타인 중심성, 또 동진이처럼 죄의식에 시달리는 과잉 경계 같은 것들이죠. 근데 이 덫이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그건 바로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그 패턴이 나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건강하고 좋은 것보다도 익숙하고 편안한 것에 더 끌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덫을 일단 알아차리기만 하면 그걸 바꿀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변화로 가는 길은 이렇습니다. 첫째, 내 패턴을 인식하고, 둘째, 그게 어디서 시작됐는지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예전과 다른 반응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패턴을 깨는 모든 과정은 바로 그 패턴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니까요. 자, 첫 걸음은 인식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패턴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